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원도 측정 기초과정 4회차 진원도 측정기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진원도 측정기의 특성과 사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진원도 측정기의 종류, 측정 방법 및 순서, 그리고 측정 조건 파라메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원도 측정기의 종류는 측정기의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과 센싱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측정기의 구조에 따라서는 스핀들이 회전하는 방식이냐, 검출기가 회전하는 방식이냐로 분류를 하게 되고, 센싱 방법에 따라서는 접촉식이냐, 비접촉식이냐로 구분하게 됩니다. 비접촉식 진원도 측정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 규격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 접촉식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회전식 진원도 측정기의 사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진원도 측정기가 처음 개발될 당시에 진원도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진원도 측정기라고 붙여졌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진원도, 평면도, 진직도, 원통도, 그리고 평행도, 평면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형상 측정기라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직도를 측정하는 모습이고요. 이 원통에 직선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에 진원도를 측정하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그 윗단면에 진원도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원통도, 평행도, 진원도, 동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흔들림, 동심도 이런 것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 제품의 윗면에 평면도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전하면서 진직도를 측정하니까 전체적으로 평면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진직도고요. 지금까지 테이블 회전식 진원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원통 형상 부품에 어떤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진원도에서부터 동심도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원도 측정기라기보다는 이제 형상 측정기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고정한 이 테이블이 회전한다 라고 해서 테이블 회전식이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사실은 이 테이블 속에 있는 스핀들, 기준이 되는 스핀들이 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핀들 회전식 진원도 측정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회전식 진원도 측정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구조이긴 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측정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장치, 이것이 이제 스핀들이고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출기가 공작물에 접촉해서 데이터를 읽게 되는데, 이 공작물에 접촉하는 부분이 측정자가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이 측정제를 접촉시키기 위해서 이 컬럼을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암을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안에 스핀들과 베어링이 있습니다. 베어링이 스핀들을 지지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베어링은 기구적인 베어링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여기에 공기 베어링이나 또는 유압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기 베어링이나 유압 베어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접촉에서 마모되는 부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정밀도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구적인 베어링에 비해서는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베어링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핀들 위에 테이블이 씌워져 있고 그 테이블 위에 공작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전 기준축인 스핀들과 이 공작물의 중심축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을 맞추고 그 다음에 경사진 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센터링과 레벨링 노브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컬럼, 이것은 수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암은 수평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결국 원하는 위치에 이 측정자가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게이지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측정기 베이스 위에 이런 기구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왼쪽 그림은 가장 간단한 수동식 진원도 측정기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요즘은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이 컬럼 Z축 그리고 암 X축 그리고 이 회전 테이블을 회전하는 R축 이것들이 전부 CNC로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더 발전을 해서 요즘은 이 센터링과 레벨링도 전자동으로 실시하는 그런 측정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진원도 측정기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조작하는 방법보다는 이 전 시간에 배운 기준원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파라메타 설정이 측정기 조작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CNC 진원도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회전식 진원도 측정기는 공작물을 고정시킨 테이블이 회전하면서 측정 단면의 형상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테이블이 회전하는 이유는 스핀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 스핀들이 기준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스핀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직도, 평행도, 평면도, 직각도 등 여러 가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플랜지 등과 같은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의 측정에 적합하다.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성이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공작물을 받치고 있는 테이블이 스핀들 위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 정밀도 이것이 검출기 회전식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무게와 형상이 그 정밀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거운 공작물이라든지 또는 원통 형상이 아닌 공작물은 측정하는데 정밀도와 또는 응용성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검출기 회전식 진원도 측정기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테이블은 밑에 있는 테이블은 고정되어 있고 위에 있는 검출기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정 테이블과 정밀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공작물도 올려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통 형상이
아닌 제품, 그리고 대형 제품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출기 회전식 진원도 측정기의 일반적인 구조이고요. 측정기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장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스핀들이 있고요. 이 스핀들에 검출기와 측정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Z축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X축의 위치는 이 검출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동 설치가 되면서 그 제품의 반지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작물이 이 테이블 위에 얹혀지기 때문에 여기에 공작물이 무거운 것이 올라가도 이 회전 장치의 정밀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형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테이블을 조정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이 검출기 있는 쪽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공작물의 형상에 따라서 측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검출기 회전식 진원도 측정기는 공작물을 테이블에 고정시키고 검출기가 회전하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스핀들이 공작물의 중량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형 그리고 중량물의 측정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회전식과는 다르게 스핀들에 걸리는 하중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고요. 센터링과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주 복잡한 형상은 측정이 좀 곤란한 단점이 있고 측정기가 대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원도 측정기에서 측정 방법 및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축을 정렬하고요. 두 번째는 중심을 맞춥니다. 그리고 측정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구적인 조정이 되겠고요. 나머지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조작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런 기구적인 조정 작업을 수동으로 하는 측정기가 대부분이지만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점점 이런 기구적인 센터링이나 레벨링 자체도 자동으로 실시하는 측정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원도 측정기에서는 기구적인 조작은 거의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조작 그리고 분석과 평가를 하는 일이 점점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센터링과 레벨링을 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비는 이 컬럼 축, 그러니까 여기에 검출기가 달리겠죠. 검출기가 달리는 이 축과 스핀들 축, 이 축은 서로 평행하게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평행하여야만 이 공작물의 진직도라든지 평행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직도는 평행이 아니더라도 측정을 할 수 있지만 평행도도 같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핀들 축과 이 측정기의 컬럼은 항상 평행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공작물을 올려놓는 이 테이블은 공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작물의 축과 스핀들의 축이 일치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처럼 일치하지도 않고 또 서로 평행하지도 않게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렬 작업을
하지 않은 최초의 상태에서는 레벨링, 즉 스핀들 축과 공작물 축이 평행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 위치에서의 센터링, 이 부분에서의 중심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도 지금 당연히 경사졌으니까 중심이 맞지 않는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 회사마다 어느 위치에서 이 경사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 위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준 위치 또는 누 포지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조정에서는 이 기준 위치에서의 센터링, 즉 스핀들 축과 공작물 축의 누 포지션에서의 중심을 맞추는 이런 작업을 가장 먼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기준 위치에서의 스핀들 축과 공작물 축의 중심이 일치하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2단계에서는 이 윗부분에서의 레벨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레벨링 노브를 조정해서 이 테이블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작물 축을 이동시켜서 이 스핀들 축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이 누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기준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작물 축이 이렇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서 레벨링을 하고 나면 이 기준 위치와 윗부분이 스핀들 축과 평행하게 레벨링을 마치게 됩니다. 즉 공작물 축과 스핀들 축이 평행을 이룬 상태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다시 이 기준 위치에서 중심을 맞춰주는 센터링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축과 중심이 모두 일치하는 이 공작물 축과 스핀들 축이 평행도 유지하고 중심도 일치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측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원도 측정기에서 센터링과 레벨링이 왜 중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스핀들의 축과 공작물의 축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스핀들을 기준으로 이 제품이 회전하면서 2차 고조파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공작물이 아니고 스핀들이죠. 스핀들과 평행이 아닌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 공작물의 수직한 단면에서 진원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 스핀들의 수직한 단면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이 아니고 타원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링과 즉 중심을 맞추는 작업과 레벨링 즉 축을 일치시키는 작업,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됩니다. 물론 센터링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2차 고조파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타원 형상이 포함된 이 성분은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이 진원도의 오차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센터링과 레벨링을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실제와는 다른 진원도가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자체가 어떤 진원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원통 자체가 완벽한 원통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링과 레벨링을 완벽하게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요.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요즘은 사람이 이것을 수동으로 실시하지 않고 CNC로 센터링과 레벨링을 실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센터링과 레벨링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지금 게이지가 검출기가 이쪽 방향에 여기에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얼 게이지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스핀들의 위치고요. 이것이 최초의 공작물이 설치된 중심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다이얼 게이지 값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180도를 회전시킵니다. 180도를 회전시키면 여기 있던 중심이 이 위치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Y축으로 움직이는 값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Y축으로 움직이는 값은 이 게이지가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X축으로 움직이는 값만 의미를 둡니다. 그럼 이때 180도를 회전을 시키면 최초에 여기 있던 게이지의 위치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즉 이만큼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이지가 움직인 값은 결국은 X축을 볼 때 이 편심량의 2배가 됩니다. 즉 이 값은 편심량 곱하기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움직인 값의 반만큼, 이 움직인 값의 반만큼을 반대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 테이블을 조정을 하면 결국은 여기에 있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은 스핀들 중심과 공작물의 중심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X축의 중심을 맞추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Y축의 중심을 맞춰야 되는데 Y축은 게이지가 X축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직접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Y축이 X축으로 오도록 90도를 테이블을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 위치에 있을 때의 게이지 값, 이것을 180도 회전시켰을 때의 게이지 값, 이것을 읽어주면 이것도 역시 편심량의 2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반만큼을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이 테이블을 회전시켜서 돌려주면 결국은 여기 있던 공작물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스핀들의 중심과 일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스핀들의 중심과 공작물의 중심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센터링과 레벨링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링과 레벨링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되는데 측정을 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단 측정 조건, 이 측정 조건 설정이 진원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기준원, 필터, 필터는 컷오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촉진 반경, 측정 앞,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측정기 자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축심 정렬,
잘못된 촉침 설치, 잘못된 촉침 사용, 이것들은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오차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핀들의 회전 오차, 이것도 역시 측정기 자체의 문제가 되고요. 기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나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스핀들 오차는 측정기 자체의 오차인데 이것은 주기적인 교정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측정 조건은 사용자가 이제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측정 조건에 대해서는 ISO 규격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자가 그 규격만 잘 이해하고 또 앞에서 공부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은 조건을 설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에서 진원도를 규제할 때 저런 측정 조건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써라 라고 규정을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면에 보면 진원도 0.01 이렇게 규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준원은 어떤 걸 쓰고 컷오프는 어떤 것을 쓰고 뭐 촉침 반경은 얼마를 쓰고 측정압은 얼마로 설정해라 라는 내용들이 지금 이 규제 기호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제 기호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설계자가 이런 진원도 측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자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일일이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고 이것은 규격에서 암시하는 대로 그냥 측정을 해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 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설계자가 모르고 있거나 또는 설계자가 잘 알고 있지만 규격에서 일반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설계자가 이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규격에서 암시하는 내용대로 설정을 해라. 즉 특별한 내용이 없다 라는 암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진원도 규제 조건에 암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즉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 어떻게 측정을 하라는 거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NSI B89.3.1에서는 진원도 규제 기호에 특별한 내용이 없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규제가 됐다라고 하면 기준원은 MZC를 사용하고 필터는 56PR을 사용하고 촉침 반경은 0.01인치를 사용하고 측정압은 5g을 사용해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니고 다른 조건으로 이 진원도를 측정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규제 기호에 그 특별한 조건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원도 규제 기호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촉침 반경과 측정력이 규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ISO 4291에 나타나 있는데요. 촉침 반경은 0.25, 0.8, 2.58, 25mm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라는 것을 규제를 해줘야 되고요. 측정력은 0.25뉴턴 이하로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원에 대해서는 ISO 12181-1에서 MZCI, LSCI, MICI 그리고 MCCI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써야 된다 라는 것을 규제를 해줘야 되고요. 컷오프에 대해서는 ISO 12181-2에 규제가 되어 있는데 15UPR, 50UPR, 150, 500, 1500UPR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설계 도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마지막 차수인 다음 차수 진원도 규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측정에서도 이것을 맞춰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원도 측정기에서도 그것을 맞춰서 선택하도록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창은 코사카에서 나온 EC1550H라는 모델의 진원적 측정기의 설정 창입니다. 이것은 측정기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정기를 사용하든 간에 이런 항목은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창입니다. 먼저 촉진 반경과 측정압을 결정해주는 창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픽업을 선택하면 촉진 반경의 지름이 얼마고 측정압이 얼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원, 여기 보면 기준원인데 기준원인 LSCI, MZCI, MCCI, MICI 이 4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거냐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는 15에서 1500까지, 그 다음에 15에서 500, 15에서 150, 50에서 500 이런 대역 필터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설계 도면에서 규제한 것을 맞춰서 선택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설계 도면에 의해서 맞춰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라면 그 외에 적절한 값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은 어느 회사 장비를 사용하든 또 어떤 모델을 사용하든 조금씩 설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진원도 측정기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울러서 측정 시에 세팅해야 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교육 과정이 어떤 특정 업체의 장비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를 위주로 설명을 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각자 회사에서 쓰는 측정기에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중요한 원리들을 위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는 이 강좌의 마지막 차시로서 진원도 규제 기호와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